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소액결제 현금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은 어떤 방법을 권하거나 안내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 결정을 하기 전에 꼭 생각해봐야 할 부분을 정리해드리기 위한 영상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옵니다. 통장 잔고를 봤는데 숫자가 생각보다 적을 때, 카드 결제일은 다가오는데 수입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을 때, 혹은 갑작스러운 경조사비, 병원비, 수리비처럼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이 생겼을 때 말이죠. 그때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일단 이번 달만 넘기자. 그리고 검색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소액결제 현금화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구조는 단순해 보입니다.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를 사용해 결제를 진행하고 그 결제 내역을 통해 현금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해 보인다는 것과 실제로 부담이 단순하다는 건 다르다는 점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금액의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60만 원 한도를 사용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60만 원이 다음 달 통신요금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내가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수수료가 빠진 금액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지금은 급한 상황을 해결했지만 다음 달에는 더 큰 금액이 빠져나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계산하지 않으면 체감 부담은 예상보다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부분은 시간을 빌린다는 개념입니다. 이 방식은 돈이 생긴 것이 아니라 다음 달에 낼 돈을 미리 당겨 쓰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다음 달에 나는 준비되어 있을까? 다음 달에도 생활비는 필요하고 기존에 나가던 고정 지출은 그대로입니다. 그 위에 추가 금액이 더해지는 구조라면 재정 계획이 더 빡빡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습관의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경험해보면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선택을 반복하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 반복이 쌓이면 매달 임시방편으로 버티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위험한 지점입니다. 또 하나는 제도적인 부분입니다. 소액결제 한도는 일반적인 소비 활동을 전제로 제공됩니다. 이를 특정 목적, 특히 현금 확보 목적에 반복적으로 활용할 경우 이용 제한이나 한도 축소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 전에 반드시 스스로 점검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금액은 정확히 얼마인가? 정말 그 금액이 전부 필요한가? 다음 달에 감당 가능한 수준인가? 다른 데와는 충분히 비교해봤는가? 요즘은 제도권 안에서도 소액으로 이용 가능한 금융상품이나 정책 지원 상품 등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합니다. 물론 개인의 조건에 따라 가능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비용 구조와 상환 계획은 명확하게 안내되는 방식이 많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급한 상황일수록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보다 얼마를 갚아야 하느냐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지금의 편안함이 다음 달의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한 번 더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급전이 필요한 상황은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한 선택은 생각보다 오래 영향을 남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 더 냉정하게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